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올려드린 척추 각마디에서 나오는 신경의 지나가는 자리를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필름을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번, 3번 마디에서 나와서 눌린 것이 3번이라고 그랬죠. 3번 요추신경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이죠. 3번, 4번에서는 4번 요추신경이 나온다 했죠. 4번 요추신경은 이런데 이런데가 아프고 이런데 이렇게 아파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발바닥까지. 여기 4번 요추신경이에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나는 요렇게가 아픕니다 하면은 의사는 요 군데를 만져보고 맞습니다. 여기가 맞네요 하면서 4번 요추신경이 눌렸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렇게. 자, 5번 요추신경. 그러니까 4번, 5번 요추신경이 눌리면 요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4번, 5번 신경이 눌리면 이렇게 눌리죠. 한 절반가량은 이렇게 아픈 것이 많은데 요거는 4번, 5번 신경이 눌렸을 때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럼 환자분도 스스로 요런 데가 아프다 하면은 4번, 5번 신경이 눌린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로 엎드려서 5번 요추와 천추 1번 사이에서는 천추 1번 신경이 눌린다고 했죠. 천추 1번 신경은 이렇게 아픕니다. 요렇게. 그리고 또 발바닥도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4번, 5번 신경은 눌리고요. 5번 신경, 요추신경. 여기는 4번 요추신경. 이렇게. 그러면 환자분이 주로 여기가 아픕니다. 종아리가 당기고 아픕니다 하면은 5번과 천추 1번 신경이 눌렸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스스로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데 이렇게 만져보면 하면은 그 부위는 틀림없이 천추 1번 신경이 눌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 보셨죠? 그러면 2번, 3번 사이에서는 3번 신경이 나온다 그랬죠? 3번 신경이 눌리면 그 해당되는 부위가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대퇴부 안쪽이기 때문에 고관절 이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대퇴부 안쪽이 많이 아프니까 속칭 말하는 양반다리 또는 앞바다리를 못해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릴 수가 없으니까 아파서 앉아서 식사를 못해요. 의자에 앉아서만 가능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자들 스스로가 내가 양반다리 못하네 하면은 두 가지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고관절이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척추에 기인한 대퇴부 안쪽의 통증인지 그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대퇴부 안쪽인 거는 척추에서 온 3번 신경이 눌려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됐고요. 고관절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경우 나이 드셔서 주로 오시는 병 중에 가장 큰 것이 고관절의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대퇴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돌리려고 하면은 관절 자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까딱도 안 해요. 앞, 뒤, 좌우 모조리 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구별이 되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색깔이 다르거든요. 대퇴골두가 죽어버리면 허옇게 나옵니다. 까맣게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엑스레이만 찍어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진단에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 4번 마디에서 나오는 4번 신경은 무릎 안쪽, 무릎 관절 말고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 관절 밑에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필름을 다시 보시면 발바닥까지 통증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그쪽이 통증이 있으면 옆으로 모로 누울 때 그쪽 부위가 닿으면 아파요. 또 눌러도 아프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5, 60대, 60대 넘어서 무릎의 안쪽이 아프면 안쪽인지 환자분들은 눌러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말을
무릎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해보지만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약간 퇴행성 무릎 관절에 그 나이에는 조금씩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걸로 오인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의 안쪽의 통증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물론 엑스레이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 그쪽에 대한 치료에 주력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쪽 부분을 한번 만져보시면 아까 점 찍어 놓은 것들 보일 거예요. 그 부위가 아프면은 그거는 무릎 관절이 아닌 부위가 아프거든요. 그 부위는 4번 신경이 눌리면 그쪽으로 와서 닿는 힘줄이 있어요. 힘줄이 있는데 힘줄 밑에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부어서 아픈 겁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거위발점액낭염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밑을 따라서 쭉 계속해서 아픈데 발목의 힘이 약간 약해져요. 발목을 들기가. 그리고 발바닥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4번 신경이 눌렸구나, 이거를 우리가 감별해 내야 됩니다. 환자분 스스로도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4번, 5번 마디에서 나오는 신경, 그러니까 요추 5번 신경이 눌렸을 때는 엉덩이 바깥쪽이 아픕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울 때 엉덩이가 베기고 아파요. 그래서 요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마찬가지로 고관절 부위가 아픈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되죠. 잘못하면 다들 나는 고관절이 아파요 라고 병원에 이제 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퇴부 옆쪽, 대퇴부의 옆쪽입니다. 대퇴부 옆쪽으로도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아프니까 옆으로 눕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자꾸 누우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바깥쪽, 그 다음에 전경이 앞쪽으로 이렇게 아프고 발등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발등, 특히 엄지발가락 쪽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엄지발가락 쪽부터 시작해서 발목, 전경이 앞쪽 이렇게 주로 많이 아프니까 발목 들기가 힘들어지고 발가락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상상이 가시죠? 발가락이 잘 못 들이고 발목이 잘 안 들리니까 문틈이 잘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 현상은 나이 드신 분한테서 흔히 보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앞전경이 뼈 부분이 아프게 되면 오래 걸으면 그쪽이 터져 나갈 듯이 통증이 와요. 그리고 발등 쪽에 이제 주로 차지니까 신경이 눌리면요, 신경 옆에 같이 다니는 혈관도 눌립니다. 그럼 혈관이 눌리면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못 가죠. 발이 원래 심장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항상 그쪽에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신게 되죠.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감각이 무뎌지고요. 그런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 나는 5번 요추 신경이 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밑에 5번 요추와 천추 1번 사이에서 눌리면 천추 1번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거는 엉덩이 뒤쪽으로 와요. 엉덩이 뒤쪽,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 뒤쪽으로 통증이, 바깥쪽은 5번 신경, 이거는 천추 1번 신경이에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많이 아파서 운전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런 식으로 운전하게 되니까 좌석도 비틀어져요. 그리고 의자에 딱 닿는 부위가 아픈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통증을 오게 되는데, 거기는 좌골이라 해서 앉아있을 좌자입니다. 앉아있는 좌골에 점액낭이 있는데 그것의 염증이 일으켜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퇴부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퇴부 뒤쪽에 우리가 보통 함스트링이란 말을 쓰죠. 함스트링 또는 햄스트링 그러는데, 그 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햄스트링이 이렇게 햄을 걸어두는 고리처럼 생겼다 해서 햄스트링이란 말을 씁니다. 뻐근하게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어요. 그쪽에 많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금 뒤, 무릎 관절 뒤가 아파요. 그런데 무릎 관절 뒤에 아픈 것도
무릎 관절염으로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통증이 있으면 밑에까지 또 아파요. 밑에 종아리 안쪽 바깥쪽이 동시에 아프면서 그 아킬레스건 쪽으로 또 아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 건초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허리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까지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발바닥 중에서도 이제 바깥쪽 뒤꿈치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와요. 그리고 발가락에 힘이 약해져요. 발가락이 힘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 때 엄지발가락 힘이 있어야 오르막을 잘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까치발을 못해요. 환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원장님 저 까치발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 생각인데 이 사람은 천추 1번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많네, 이렇게 환자분이 저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관이 잘 안 통하니까 발이 굉장히 차지고 얼음장 같아져요. 그리고 편한 신발 아니고 좁은 신발을 신으면 사방에서 밤송이 알죠? 발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따끔따끔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헐렁하고 편한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발 편한 신발 해가지고 기능성 신발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척추에서 기인하는 5번 신경 또는 천추 1번 신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주로 노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발 신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신발을 자꾸 찾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척추에 이상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몇 번 요추신경에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키워주면 설사 MRI상 4번, 5번에서 나오는 5번 신경이 눌렸는데 허벅다리 안쪽이 아픈데 MRI상은 5번 신경이 눌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리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의사가 알아서 다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MRI 컴퓨터만 쳐다보는 그런 의사들도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환자들도 있고 뭐 다 많아요. 같은 의사한테 배워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3번, 4번이 아픈데 4번 신경이 아픈데 MRI상은 다르게 나온다 하실 때는 이거 아닌데? 라는 의심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수술합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상하네, 이런 의심을 가질 능력을 내가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여러 군데 병원에 찾아가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수술을 위주로 하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자는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비수술요법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는 병원 쪽으로 가면 수술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상태로 열심히 다른 데서 치료 비수술요법을 다 했으나 도저히 안 된다. 첫째, 이런 원인. 두 번째는 통증 자체가 견딜만 하느냐. 이 정도면 약이라도 먹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견딜만 하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수술을 해서 경과가 안 좋은 사람보다 수술 안 해서 경과 안 좋은 사람과 둘을 비교했을 때에 차후에 남아있는 다른 방법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고생하는 고생대로 하고 경과가 여의치 않을 때는 굉장히 불행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한 번 또 수술하자, 그러면 거기 마음이 동해서 수술도 하고, 제가 본 경우도 한 3번까지 수술하는 사람도 있는데 재수술 할수록 낫을 확률은 절반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 마디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마디가 동시에 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 아파요. 실제로 눌러보거나 진찰해보면 다 아픈데 유독 많이 아픈 데만 저한테 얘기하든지 이제 의사한테 가서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진찰해보면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아픈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아픈 부분만 의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제일 많이 아픈 부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아픈데도 다 진찰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쪽이 아프지만 A가 나오면 B, C, D 이렇게 차례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런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